예. 이 총선이 코앞이니까 메시지들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총선을 앞둔 여의도 최대 이슈는요. 이해찬 대표가 며칠 전에 뭔가 정치 공작이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야권에서 뭔가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묘한 발언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여권 인사 N번방 개입설과 관련해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 파악하는 거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진행돼 왔고 많은 제보가 있었던 것을 선거 중에 여러분들 앞에 아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주말이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총선 정말 임박해서 야당이 여당에게 조금 어려울 만한 무슨 이슈, N번방 관련 이슈를 터뜨린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런 뭐 소문들이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533만 명이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내일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막판에 있었던 예전같이 뭐 남북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선거 막판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막말 논쟁 뭐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이해찬 대표와 지금 김어준 씨가 자꾸 이제 N번방 사건을 지금 어떤 거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당도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아마 제보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의 아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오늘 한 바가 있어요. 예. 뭐 이런 소문들이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야당에서 먼저 이미 선을 그어버린 것인데 과연 모르겠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보가 정말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인지 이게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야당에서도 정말 확실한 게 아니면 이게 발표하기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진복 본부장이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명확하게 어떤 인사의 누가 자제가 N번방과 개입이 됐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미래통합당이 알고 있는지 없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발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하게 되면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지적했듯이 이렇게 되면 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피해자들이 그 이진복 지금 선대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은 이런 단순 폭로나 휘발성 이슈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2차 피해나 가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발표했다가는요. 이게 확실한 증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역풍이 엄청나게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고 민감한 이슈예요. 그래서 통합당이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를 한다고 하면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피해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발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발표 위발성보다는 발표의 내용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제목 그대로 총선 막판 N번방 뭐 폭풍 전야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미래통합당에서는 또 하나의 얘기가 하나 돌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수도권 민심이 아직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각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보기에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지라시라고 하는 사설정보지의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야당의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뭐 이런 이게 대단히 뒤집어진 얘기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괴문자가 깜깜이 기간 중에 예상했던 대로 지금 돌아다니네요. 근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뭐 관련된 보고서 없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네, 데이터 전문가니까 당연히 알겠지 당신은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는데 이게 순수한 유출일지 아니면 의도적인 유출일지 그래서 지금 판세가 상당히 암울한 그런 미래통합당의 내용을 본다면 이게 이제 선거의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작동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하면 지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일 당장 사전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총선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전투표율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선거를 거듭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편의적인
투표 제도가 없어요.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지금 12.14%는 지난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지방선거가 이틀 동안 20.1%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의 비교가 아니라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내일 한 25%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 그러면 이것이 전체 투표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나 또 한 5분의 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그만큼 더 많아지느냐, 아니면 전체 투표는 거의 비슷한데 그냥 절반 정도를 미리 사전 투표율이 한 것이냐 볼 수 있는데, 자,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지지층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위기다. 빨리 가서 우리가 투표하자. 우리가 지금 역으로. 밀릴 수가 없다. 진영간 프레임이 짜여져 있으니까. 또 만약에 저 결과가 아주 근거 있는 이야기면 지레 또 투표소를 안 갑니다. 에이, 가봐야. 그래서 사실 저는 개문자는 괴문자는 맞는 거잖아요. 개문자를 믿을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것이 혼선을 주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게 이제 고도의 선거 전략입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할 때는 고정 지지층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빨리 투표장에 나오라고 하고요. 사전 투표 끝나고 나면 이제 얘기가 바꿔집니다.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제 중도 지지층 또는 상대 지지층의 어떤 포기, 투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 얘기를 좀 다르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야당 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문자 메시지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 괴문자라고 불리는 이런 묘한 분위기가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격전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여론조사 1, 2위가 바뀌는 그런 곳일 텐데요. 먼저 서울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블랙리스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권법 연구회의 모임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탠 사람이 이수진 후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실을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연약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최대 격전지 동작을로 가봅니다. 구정 차장. 네. 저희가 선거법상 그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동작을 해서 같이 출마했던 공화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닌지, 뭐 이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 네. 될까요? 일단 공화당 후보가 뭐 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지지율을 받았던 후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야권 지지층을 분열시킬 수 있는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써 양자 대결 구도가 사실상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후보에게는 조금 유리해진, 뭐 선거 구도상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여론조사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대세를 가르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을 말고도 한 후보가 사퇴를 밝힌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에서 컷오프가 되자 무소속 출마로 동대문 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민병두 의원인데요. 화면 만나보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장경태 후보가 꼭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에 승리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데 제가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역 3선 의원인 민 후보를 주저앉히지 않고는 이해훈을 이길 수 없다는 민주당의 불안과 처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후보에게 어떤 법박과 회유를 했을지 만하지 않습니까? 동대문을도 꽤 큰 관심사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서 지금 민병두 후보가 이렇게 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명, 그러면 판세가 또 확 바뀌는 건 아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어쩌면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선거를 보면 주로 이제 그 현역 의원인데 이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이 제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주저앉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네. 보면 뭐 홍준표 지금 후보라든지 좀 뭐 권성동 후보라든지 많은 분 계신데,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민병두를 처음으로 이제 그 드랍을 한 것인데요. 아무리 이렇게 되면 이제 당대당 대결로 어차피 이제 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처음부터 예상한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3선 의원이고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이제 최소한 20, 30% 나왔으면은 아마 끝까지 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10% 단위로 나오니까 결국 이제 이번 선거를 보니까요. 결국 이제 아무리 인물이 하더라도 결국 당대당 투표로 많은 어떤 면에서 표심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인물은 제가 볼 땐 크게 어떤 부각되는 측면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선거 프레임 때문에 결국 아마 이제 무소속 후보인 민병두 후보가 결국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N번방 폭풍 전야 얘기와 최대 격전지의 후보들의 움직임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